여러분 안녕하십니까? CJB 아침 뉴스입니다. 고교 무상급식비 배분 비율을 놓고 평행선을 달리던 충청북도와 교육청이 극적으로 합의에 성공했습니다. 충북도와 11개 시군이 식품비의 75.7%를 분담하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와 운영비, 인건비 등을 부담하게 됩니다. 먼저 이윤영 기자의 보도입니다.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이 내년부터 고교 무상급식 전면 시행에 합의했습니다. 내년도 고교 무상급식 예산을 단 한 푼도 책정하지 않고 버티던 충청북도가 도교육청의 요구를 전격 수용한 겁니다. 도와 도내 11개 시군이 초중고 특수학교 식품비의 75.7%를 부담하고 도교육청은 나머지 식품비 24.3%와 운영비, 인건비, 시설비 전액을 내게 됐습니다. 이로써 내년도 무상급식비 총 1,597억 원 가운데 도가 585억 원을, 도교육청은 1,012억 원을 부담하게 됐습니다. 도의회 최후 통첩에도 불구하고 꿈쩍도 하지 않던 충청북도가 갑자기 태도를 바꾼 이유는 무엇일까?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이런 부분에 대해서 육성하겠다는 그 교육감의 결단이 아주 컸기 때문에 이번에 아주 그 합의가 잘 이루어졌다. 실제로 도교육청은 충청북도가 주장해온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을 포함한 다양한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약속했습니다. 이게 조건부 합의냐, 무슨 빅딜이냐, 그런 오해도 있을 수 있는데 그런 건 아니고요. 전체적으로 현안을 포괄적으로. 하지만 충청북도가 학생들의 무상급식을 볼모로 명문고 설립을 얻어내기 위해 시간 끌기에 나섰다는 비판을 피하기는 어려울 것으로 보입니다. CJB 뉴스 이윤영입니다. 그동안 진통을 겪어온 협상이 극적으로 타결된 건 환영할 만한 일이지만 이른바 도의회의 압박과 명문고 육성 등 여러 가지 배경이 있었습니다. 무엇보다 명문고 육성 문제는 충북도와 교육청 간의 새로운 갈등의 시작이 될 가능성이 높다는 분석입니다. 계속해서 구준회 기자입니다. 극적 합의의 첫 번째 배경은 명분입니다. 지난 지방선거에서 고교 무상급식을 공약했던 이시종 지사는 선거 후 분담률 조정과 단계적 도입을 요구하며 말을 바꾸는 듯한 태도를 취합니다. 이에 김 교육감은 이 지사를 향해 교육 투자에 인색하다며 날선 비판을 서슴지 않았습니다. 결국 이 지사가 여러 비난을 감수하며 시간을 끌기에는 명분 싸움에서 불리하다고 판단한 것으로 보입니다. 무상급식은 현행대로 가는 것이 도민들의 걱정을 덜어드리는 가장 무난한 길이겠다고 우리 자치단체에서 결단을 내려주신 것이고, 두 번째 배경은 도의회의 초강수 압박입니다. 충청북도의회는 합의에 실패한 양 기관이 시한을 넘길 경우 내년 예산안 심의를 보류하겠다고 최후 통첩했습니다. 결국 강도 높은 압박이 물러설 곳 없던 양측에 중재 효과를 발휘한 겁니다. 교육위원장부터 압력이 세갖고 얘기해 좀 하고 그냥 얼마나 그냥 압력을 나한테 놓던지 그냥. 세 번째 배경은 빅딜입니다. 충북교육청은 합의서에서 자율학교 지정, 명문고 육성 등 이 지사가 요구해온 미래형 학교 모델 창출을 약속합니다. 결국 충청북도는 명문고 육성을, 도교육청은 고교 전면 무상급식이란 카드를 주고받은 겁니다. 인재 육성을 위해서 이제 본격적으로 나가는 계기가 되지 않는가 이런 측면에서 김병욱 교육감께 아주 높이 평가하고. 문제는 2년 전과 똑같은 극적인 타결이 되풀이됐다는 겁니다. 지난 2016년 2월 충청북도와 도교육청은 1년 넘게 끌어온 무상급식 갈등에 마침표를 찍었습니다. 극적이라는 단어로 포장됐지만 결국 해결 가능한 문제를 놓고 볼썽사나운 기싸움을 벌인 건 두고두고 반성해야 할 대목입니다. CJB 뉴스 구준혜입니다.
충청북도와 내년도 정부 예산을 지난해보다 6% 3,100억 원이 증가한 5조 4,500억 원을 최종 확보했습니다. 특히 중부 내륙선 철도 3,400억 원 등 도내 SOC 관련 예산 1,100억 원이 증가했으며 충북 교통방송국 설립 7억 원, 단양 보건의료원 건립 20억 원 등 충북 수건사업 예산이 다수 포함됐습니다. 한편 충북선 철도 고속화 사업과 중부고속도로 남이에서 호법 구간 확장 사업은 예비타당성 조사 면제 사업에 신청하면서 내년 예산에 반영되지 않았습니다. 수천 명의 학생이 다니는 지방대학은 지역 경기 활성화와도 밀접한 관계가 있는데요. 그런데 정작 대학과 도심을 잇는 대중교통 노선이 없거나 부족해 지방 도심에서 대학생을 찾아보기 힘든 상황입니다. 이태현 기자입니다. 충주에서 가장 큰 번화가로 자리 잡은 신연수동 거리입니다. 영화관을 비롯해 음식점과 즐길 거리가 줄지어 있지만 대학생들이 이용하기는 쉽지 않습니다. 대학과 직접 연결되는 시내버스 노선이 없기 때문입니다. 교통대나 건국대 모두 거리상으로는 멀지 않지만 버스를 갈아타야만 접근이 가능합니다. 네, 이 학교 대학로 쪽에서만 많이들 노는 것 같고 시내도 가끔 나가긴 하는데 자주 나가는 편은 아닌 것 같아요. 음성 지역도 마찬가지입니다. 외곽에 있는 대학까지 운행하는 버스가 없다 보니 학생들이 이용할 수 있는 교통수단은 택시뿐. 경제적으로 부담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술을 마시러 가면은 교통편이 많이 불편해서 택시를 많이 불러야 되는데 비용도 많이 들고요. 이동하기 힘든데 만약에 시내버스가 들어온다면은 교통편이 한결 수월해져서 상인들도 불만입니다. 불편한 교통편이 학생들의 유입을 막고 있다는 겁니다. 우선 여기에 대학생분들이 많이 오시려면 교통편이 아무래도 활성화돼야겠다 싶기는 해요. 대학가가 대중교통에서 소외되면서 학생들의 불편은 물론 지역 상권 활성화에도 장애 요인이 되고 있습니다. CJB 뉴스 이태현입니다.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 전환, 이게 말처럼 쉽지 않다는 걸 보여주는 게 인천국제공항공사의 사례입니다. 그런데 진천 음성혁신도시 한 공공기관이 이 멀게만 보인 산을 넘었습니다. 홍우표 기자입니다. 공공기관에서 4년째 환경미화원으로 일하고 있는 남궁 희영 씨는 늘 마음 한켠에 응어리가 있었습니다. 비정규직. 하지만 오늘부터 남궁 씨 앞에 최소한 눈에 보이는 차별이 사라졌습니다. 어엿한 정시신분증을 목에 걸게 된 것입니다. 계약할 때마다 이렇게 마음이 불안하고 그랬었어요. 근데 이제 정규직으로 근무하면서부터는 마음이 편안해지고 또 뭐 직원들도 가족까지 느껴지고 일도 더 열심히 해야 된다는 그 의욕도 생기고. 정보통신산업진흥원 노사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에 대한 논의를 시작한 때는 올해 초. 무려 31차례 머리를 맞댄 끝에 정보통신기술 관련 공공기관 가운데 처음으로 결실을 맺었습니다. 시설, 경비, 청소직 등 68명이 특별채용, 제한경쟁 등을 통해 전원 정규직이 된 것입니다. 직종이 다 달라서 그거를 임금이라든지 처우라든지 이런 거를 합의하는 게 굉장히 어려웠고요. 그런 면에서 소통을 열심히 하시면 좀 결과를 얻을 수 있지 않을까 이런 생각을 합니다. 직원들도 그러한 조건들, 회사가 제시한 조건들을 충분히 유연성 있게 수용을 한 부분이 있고요. 그런 부분들이 이번 정규직 전환이 연도 말 안에 끝나게 될 수 있었던. 좀처럼 속도를 내지 못하고 있는 공공기관 비정규직의 정규직화. 정보통신산업진흥원의 사례는 정규직의 양보와 타협이 전제 조건임을 보여주고 있습니다. CJB 뉴스 홍우표입니다. 이시종 지사와 정상엽 보훈군수, 주식회사 한프 김영남 대표이사 등은 충북도청에서 보훈연료전지 발전 사업 업무 협약을 체결했습니다. 보훈연료전지 발전 시설은 세계 최대 규모인 100메가와트급 연료전지 발전소로 내년 상반기 삼승면 보훈산업단지에서 착공될 예정입니다. 연료전지란 LNG에서 수소를 추출해 산소와 반응시켜 전력을 생산하는 시설로 석탄 화력 발전소보다 2배가량 효율이 높은 것으로 알려졌습니다. 옥천군에 오는 2023년까지 주거 취약 계층을 위한 공공형 임대주택 300가구가 공급됩니다.
옥천군은 국토교통부의 마을정비용 공공주택사업 대상에 포함돼 2022년까지 옥천읍 금구지구에 100가구의 공공임대주택이 공급됩니다. 또 LH와의 협약에 따라 오는 2023년까지 옥천읍 시외버스 터미널 인근에도 행복주택 200채가 민간 아파트보다 저렴한 임대료로 공급됩니다. 임금이 명명이나 관직을 내리는 교지를 조선 건국 초기까지는 왕지라고 불렀는데요. 충주시가 조선 태종의 친필 왕지에 대해 문화재 지정을 추진합니다. 장원석 기자입니다. 서기 1416년 조선 태종이 충주석시 여명에게 종이품 가선대부 집현전 제약이란 관직을 내린 왕지입니다. 왕이 친필로 관직을 명하는 일은 드문 일로 희귀한 자료입니다. 하지만 여명은 두 군주를 섬길 수 없다며 관직을 거부하고 학문에 전념하다 생을 마감했습니다. 충주석시 문중은 왕지를 충주박물관에 기증했습니다. 충주를 대표하는 역사적인 유물로 후세를 위한 연구 자료로 써달라는 취지입니다. 문중은 경기도 이천시에 방치됐던 기념비도 찾아내 여명의 묘소 앞 어필각에 다시 세웠습니다. 그 역사 기록을 저희가 비석으로 된 걸 찾았습니다. 이번에 그 행사하고 같이 겸해서 많은 사람들한테 이 역사적인 기록 사실을 또 알려드리려고 이번에 기증하기로 됐습니다. 충주박물관은 문화재 지정을 추진할 방침입니다. 왕지의 배경과 이후 과정을 소상히 기록한 기념비 등 역사적인 가치가 높다는 판단입니다. 정확하게 또 과학적인 보존 처리를 할 것이고요. 충석시 종친회 쪽 소장 자료하고 해서 특별적 같은 것도 개최할까 그렇게 생각 중입니다. 600년 전 신하의 마음을 얻고자 군주가 직접 쓴 왕지가 지역의 대표 문화재로 이름을 올릴 수 있을지 관심이 모아지고 있습니다. CJB 뉴스 장원석입니다. 충북도 내 대학이 잇따라 체육팀을 창단합니다. 이른바 정유라 승마특혜 의혹으로 그동안 대학들이 스포츠팀 창단에 머뭇거렸는데 움츠러들었던 충북체육계가 기지개를 켤 수 있을지 기대를 모으고 있습니다. 조용광 기자입니다. 올해 강원 황지구를 졸업하는 강명규, 오연주 선수. 용평 설원을 누비며 코너링 연습에 구슬땀을 흘립니다. 서원대가 두 선수를 체육특기생으로 선발하고 내년 3월 스키부를 창단합니다. 충북스키는 충북대 스키부 해체 이후 다시 초중고와 대학팀을 잇는 진용을 갖추게 됐습니다. 동계체전 있고요. 그리고 각종 국내 대회도 있고 외국의 피스 대회라고 국제 대회라고 해서 각종 국제 대회에 나갈 수 있고. 충북보건대학도 여자 레슬링부를 내년 3월 창단합니다. 여자 사격과 여자 태권도부를 운영하고 있는 보과대는 올해 4명의 특기생을 선발했습니다. 이로써 충북도 내 대학 체육부는 31개로 늘게 됐습니다. 하지만 우수인재 유출로 이어지는 초중고와 대학, 실업팀의 불균형은 여전합니다. 특히 충청북도와 각 시군 체육팀을 제외하면 민간팀은 사실상 SK 하이닉스 남자 핸드볼이 유일합니다. 기업에서 어떤 인센티브를 주면은 그런 체육의 실업팀을 창단을 한다든지 후원을 한다든지 그런 방법은 없을까 여러 가지를 지금 검토하고 있는 중입니다. 서원대와 보과대의 신생팀 창단 소식이 가라앉은 도내 체육계에 활력을 불어넣어 다시 한번 꽃을 피울 수 있을지 주목됩니다. CJB 뉴스 조윤광입니다. 청주 고개 비엔날레 조직위원회는 내년도 비엔날레 전시 감독에 광주교육대학교 안재영 미술교육과 교수를 선정했습니다. 이탈리아 국립도자예술학교 건축도예과를 졸업한 안 교수는 브라질 상파울루 비엔날레 특별전 큐레이터와 방글라데시 비엔날레 전시 감독 등을 역임했습니다. 청주시의 CCTV 관제센터에 각종 사건, 사고 대응 건수가 늘어난 것으로 나타났습니다. 청주시에 따르면 지난해 165건이었던 관내 사건, 사고 대응 건수는 올 10월까지 705건으로 4배 이상 증가했습니다. 이는 CCTV 관제센터가 일반 범죄 외에도 생활 안전까지 챙긴 데 따른 것으로 분석됩니다.
진천군이 행정안전부 민원행정발전 분야 최우수 기관에 선정돼 대통령 기관 표창을 받습니다. 진천군은 공정인허가 시 1회 방문 처리제를 도입하고 장애인, 노약자 등 민원 취약계층을 위한 다양한 원스톱 서비스를 운영 중입니다. 청주지검 충주지청은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이근규 전 제천시장에게 벌금 300만 원을 구형했습니다. 이 전 시장은 지방선거를 앞둔 지난 4월 자신이 유리하게 나온 여론조사 결과를 문자와 SNS를 이용해 선거구민 800여 명에게 공표한 혐의를 받고 있습니다. 한편 검찰은 민간단체 대표들에게 출장 비용을 지원해줬다며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고발당한 류한우 단양군수에 대해서는 기부행위로 볼 수 없다며 불기소 처분했습니다. 다음은 저희 CJB의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입니다. 제천시 볼링협회에서 135만 원, 청주 산남동 부영 사랑으로 주민일동이 125만 원의 정성을 모아주셨습니다. 충주시 주덕읍 체육회, 숲속요양원 최성주 씨께서 각각 30만 원, 충주 중앙탄면 복숭아 장목회, 대운산업개발 주식회사, 충주 7금 금릉동 바르게 살기 위원회, 주식회사 두성 OA 솔루션 박영찬 대표, 보배 숯불구이 정기환 대표, 센텔라 병풀농원 김종광 대표가 각각 10만 원을 기탁했습니다. 주덕 신용협동조합, 창성건설 주식회사, 충주 주덕읍 자율방재단, 사계절 규량기, 은솔 어린이집, 충주 용산동 새마을 부녀회, 진천 덕산면 중방마을 주민일동, 청주 산남동 여옥순 씨께서 각각 10만 원의 성금을 보내주셨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신 분들께 감사드립니다. 저희 CJB는 연말연시를 맞아 주변의 어려운 이웃을 돕기 위해 충북사회복지공동모금회와 희망 2019 나눔 캠페인, 적십자사 충북도지사와 희망 나눔 적십자 모금 캠페인을 새해 1월 말까지 진행하고 있습니다. 성금을 보내주실 분들은 CJB를 직접 방문해 주시거나 농협과 신한은행 계좌를 이용해 주시면 됩니다. 다음은 오늘 도내에서 열리는 행사를 안내해 드립니다. 청주에서는 청주 여성합창단 정기연주회가 오후 7시 청주 아트홀에서 열립니다. 충주에서는 교장쌤은 외계인 그리고 다음 날 공연이 오후 7시 30분 문화회관에서 열립니다. 단양에서는 시네마 토크 영화 덕구 이야기가 오후 2시 문화예술회관에서 있습니다. 끝으로 날씨입니다. 충북지방 대체로 흐린 가운데 오전에 남부 지역부터 눈이 내리기 시작해 낮에는 전 지역으로 확대되겠습니다. 눈은 저녁까지 2에서 5cm가량 내릴 것으로 예상됩니다. 지역별 현재 기온은 제천 영하 5도, 보은 영하 4도, 청주 영하 2도의 분포를 보이고 있습니다. 낮 최고 기온은 청주, 충주 2도 등 1도에서 2도로 어제보다 낮겠습니다. 오늘 남부와 북동부 지역으로 많은 눈이 쌓이는 곳이 있겠습니다. 교통과 보행자 안전에 각별히 유의하시기 바랍니다. 이상으로 CJB 아침 뉴스를 마칩니다. 고맙습니다.